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입니다. 12월 14일 강한주식의 파동 추천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상당한 상승을 보였죠. 우리가 기다리던 FOMC 회의 결과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비둘기가 되어버렸어요. 파월이 금리 고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내년부터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장이 금리 인하를 굉장히 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내년에는 한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점도표를 한번 보시면 지난 9월 달의 점도표하고는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9월 달에는 중간값이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5%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 금리 인하가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로 끝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실망을 하면서 9월달 10월달 지수가 좀 밀려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12월달에 나온 점도표를 보면 점도표가 내려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중간값이 내려가면서 4.5에서 4.75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2025년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요 위에 있던 점들이 이렇게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금리 동결을 하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은 경기 침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붙게 되는데, 이 경기에 대한 판단이 파월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경기 둔화가 심하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것이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침체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나오지 않는 어떤 지표들, 흐름들, 경기 상황들을 보면서 파월이 자신감을 좀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매크로 지표들 일제히 좋아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2선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더 내려와야 됩니다. 더 내려와서 지난 3월달 4월달에 우리 시장이 슈퍼 랠리를 보였을 때가 달러 인덱스 100이었거든요 100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지부진한 우리 시장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어제 장에서 4.02%대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갔는데, 지금 영상을 찍는 동안 3.98까지 내려갔어요. 국채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고금리로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이 이제 기지개를 펼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 성장주 쪽으로 지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지수가 좀 잡혀 있으면서 카페24도 이렇게 140% 이상의 수익, 급등들이 좀 터졌습니다. 수익들 잘 나왔고요. 칩셋 미디어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거 이렇게 다음날까지 윗꼬리를 달았긴 하지만 급등들이 좀 나오면서 수익들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고, 또 여기도 잡아보시라 그래서 단기 단타 수익까지 나오는 모습인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종목군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보링크도 이렇게 급등,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 파동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종목들 잘 보셔야 된다. 바닥권에 소외됐던 업종들, 고금리로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 급등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제가 선별을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더 쉽게, 파동이 좀 어렵다, 내가 기반 지식이 없어서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자세히 종목들 흐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반드시 설치를 하세요. 파동 추천주 매일같이 나오고 있고, 이 파동 추천주에서 100% 수익 잘 나옵니다. 50% 수익 수두룩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의 설명란과 첫 번째 댓글에 제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링크를 따라 들어오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무료가 되겠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 이 두 종목이에요. 큐렉스라는 종목과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 지수가 지지부진합니다. 연고점대 전부 다 넘었어요. 미국도 넘고 유럽도 넘고 아시아 증시들도 일제히 넘어가는 모습 보이는데 잘 못 가고 있다고요. 이것은 양도세 기준 논란에 따라
따라서 매물들이 아직 좀 정리가 돼야 되고요. 우리나라 PF 문제로 인해서 다른 증시에 대비해서 조금 디스카운트를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거의 1조 원 가깝게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고점 때 이렇게 맞고 돌파 실패하고 있었는데 요게 갔다가 밀렸다고요. 그죠? 그저께 밀려서 음봉이 어제 나왔었는데 이것을 오늘 갭으로 뚫었다는 것은 상승 추세로 들어갈 가능성들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이제 슬슬 탄력을 받아갈 수 있는 지점들이고 코스닥이 조금 부진합니다. 코스닥은 이전에 공매도 금지하면서 나왔던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좀 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가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별주 공략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파동 추천주들 계속해서 공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큐렉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는 이제 로봇 테마가 되겠는데 로봇 테마는 지금 실적이 나오는 종목입니까? 아니죠. 실적이 나오지 않고 앞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성이 뭐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 고금리 때문에 훼손될 수 있는데 금리 인하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로봇 테마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대장 주는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가 될 거고 부대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못 간 종목들 보니까 큐렉소라는 종목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 자체를 보시면 여기에서 파동이 한번 끝났어요. 그래서 이 파동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항상 종목들이 급등을 알리는 시그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그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렇게 수렴을 하는 형태, 그죠? 21선에서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모은다고요. 이게 에너지 응축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3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이죠. 수렴. 그런데 이 수렴 뒤에 나오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이 볼린저 밴드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0번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그게 여기에 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 시작이에요. 4번이 되겠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 돌파하면 11선 온다 그랬죠? 5번입니다. 11선 왔다가 11선에서 N자 파동 나오는데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또 했어요. 이게 6번이 되고 밴드 돌파를 또 했으니까 11선 가면 또 N자 파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또 5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구간에서는 밴드 돌파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볼린저 밴드 돌파가 안 나왔죠. 종가상으로 보면 전고점 때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6번 갔다가 21선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급등하는 이전의 주가 흐름들 보시면 21선이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21선 만나지가 않죠. 그런데 21선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돼요. 다번 파동 이후에 21선을 만나면 안 된다. 요 원칙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21선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7번이 되는데 7번에서 보통 크게 가는 애들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죠? 손바뀜을 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8번 가면서 재돌파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 흐름들이 좀 나왔고 이렇게 파동이 한번 끝나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죠? 시세가 아예 끝나버려요. 끝나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타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21선이 하방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쌍바닥을 잡아주는 구간 아니면 역헤드 숄더를 잡아주는 구간이 2번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재매집들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수렴하죠. 이동평균선이 한 곳에 모이면서 캔들의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4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번 나오면 그 다음에 11선 전후에서 5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쉽게 전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종가상 21선 이탈하면 안 되죠. 21선 만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손절을 21선 혹은 21 저가선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급등하는 게 나오면 정고점대에서 수익 실현 아니면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구간들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큐렉소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코리아나가 되겠습니다. 코리아나 여러분들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하고는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큐렉소랑 똑같죠? 자 여기에서 4번 나왔습니다. 볼린저 밴드 돌파했고 거리랑 터졌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5번 나왔고 6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왔다가 돌파 못하니까 죽어버렸어요. 7번 나오는데 7번에 전저점 때까지 깼다. 그럼 이 종목은 끝난 거예요. 1번으로 가는 거죠.
그죠? 역배열 계속 만들면서 가다가 크게 급락하던 종목이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방으로 빠질 때 이렇게 한 번씩 들어주는 경우가 생겨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찐 상승이 아닙니다. 찐 상승이 아니고 요 캔들을 가지고 요 거래량을 가지고 이전에 물려서 질질질질 빠졌던 여기에 개인들의 물량들을 손바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매집 과정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코리아나는 뭐가 나왔습니까? 수렴이 나오고 있죠. 그죠? 볼린저 밴드 돌파가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1번이 되고 여기 2번 만들고 3번 수렴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요거는 살살살살 매수를 해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전저점 때 이탈하면 여기 이탈하면 다시 1번 들어가는 거죠.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전저점 때 손절 보시는 거고 요거 수렴해서 며칠 동안 한 1, 2주 뻘뻘뻘뻘 기다가 위로 쏘는 흐름들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급등 시작이다. 그래서 코리아나까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보시고 우리 강한주식 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한주식 추천주 보면 매일같이 추천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추천주가 당일날 바로 매수해서 바로 급등 흐름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종목들을 추천하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망해요. 왜? 유튜브를 보는 시간도 다르고요.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아주 분봉 차트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눌림목 구간에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 눌림목에서 공략을 살살살살 하시면 다음번 상승 파동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요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안에서만 매매하셔도 부자 될 수 있다. 강한주식 연구소 반드시 어플 설치하시고 이렇게 매일같이 제가 시황 흐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내용들도 파동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가 있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을 교육 자료도 올려놨으니까 강한주식 연구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부자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